자, 오늘은 모델 빌딩 어프로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스탁 포트폴리오나 채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리니어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중에서 포워드 계약이나 스왑 계약 같은 경우도 이 리니어리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옵션인데요. 옵션의 경우 리니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옵션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기초자산이 싱글 스탁이다, S다 라고 했을 때 옵션 델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인 스탁의 변화율, 뭐 이게 일종의 스탁 리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이 델타가 여러 개가 등장을 좀 혼돈스럽습니다만, 이 삼각형 P, 그러니까 옵션 가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델타, 옵션 델타 곱하기 삼각형 S다. 근데 삼각형 S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 S는 S 곱하기 삼각형 X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 S 대신에 S 곱하기 삼각형 X로 다시 쓴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옵션 P가 기초자산 S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S에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옵션 델타도 여러 종류의 옵션 델타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제를 지금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Consider an investment in options on Microsoft and AT&T의 옵션이 있는데 주가가 120, 30이고 각각,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델타가 각각 그 주식에 대해서 1000과 2000이다. 그러면 이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요 델타 P는 지금 주가 120 곱하기 옵션 델타 1000,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말하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AT&T 주가 30, 그 다음에 옵션 델타 2만, 그 다음에 AT&T 주식의 수익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옵션 on Microsoft and AT&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을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 옵션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니어 모델은 노멀하지가 않은 경우 스큐니스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스큐니스나 크토시스 같은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third moment가 되고 크토시스는 fourth moment가 되는데, 그런 값들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 예제를 지금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뭐 자세히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경우는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죠,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경우는 감마값이 제로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스큐가 된 건가요? 그러면은 감마가 파지티브하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스큐가 되면은 감마값이 네거티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롱 콜인 경우, 좀 콜은 이런 식의 모양이죠. 기초자산 주가 에셋 프라이스가 기초자산이 정규 분포라고 하더라도 롱 콜인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파시티브 감마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숏 콜인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빨간 선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기초자산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더라도 숏 콜의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스큐니스가 존재를 하고
네거티브 감마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지는 뭐냐? 리니어 모델이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중에서 포워드, 퓨처, 스왑도 다 리니어리티가 보존이 되니까 괜찮은데, 옵션의 경우는 이 리니어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